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동에서 처음 출하됐습니다. 출하된 백신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전국에 공급돼 26일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경주에서 60대가 코로나19 확진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설 명절 가족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도 계속되는 등 대구, 경북에서 다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40.2%, 반대가 38.8%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어 그동안 가까운 듯 가깝지 않았던 수성구와 경산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뭉쳤습니다. 경제협력 기본 구상 방안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동에서 처음 출하됐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옮겨진 뒤 전국에 공급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위탁 생산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24일 안동 공장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을 출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되는 이 백신이 국내 집단 면역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출하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백신 적재함을 직접 봉인하고 물류센터로 떠나는 차량을 환송했습니다. 이제 백신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루빨리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에서 출하되는 물량은 157만 회, 78만 명분으로 닷새간에 걸쳐 전국에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도에서 8도 정도의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온도 유지가 중요한 만큼 군과 경찰이 수송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송 첫날 43만 회분을 실은 백신 수송 트럭은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안동을 떠났습니다. 이곳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오는 28일까지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 대상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로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백신 공급이 시작됐지만 일반인은 3분기인 7월부터나 접종이 가능한데요. 접종 전까지는 예방이 최선이죠. 그런데 한 달 넘게 잠잠하던 경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가 하면 의성에서도 설 명절 모임 등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경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A씨가 확진 하루 만인 23일 숨졌습니다. 열흘 전쯤부터 증상이 나타났는데 진단검사를 미룬 게 화근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 모임도 가진 탓에 함께 사는 아내는 물론 다른 지역에 사는 딸도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정확한 동선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설 연휴로 해서 사람들이 좀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너무 안이하게 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최선입니다. 의성에서는 동호회를 시작으로 가족 모임과 온천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로 퍼진 집단 감염과 관련해 1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만 53명으로 지난 1년간 발생한 확진자보다 많습니다. 대구에서도 명절 기간 의성을 다녀온 가족과 직장 동료 14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지역을 넘어 연쇄 감염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나 하나쯤 괜찮다는 인식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스스로가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징검다리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최근 일주일간 대구 경북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23명, 전주에 비해 1.5배가량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어 그동안 가까운 듯 가깝지 않았던 수성구와 경산시, 이 두 지역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발전을 위해 뭉쳤습니다. 최근 이 두 곳의 경제 협력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경북 경산시.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지금까지 수성구는 수성구대로, 경산은 경산대로 따로 움직여왔습니다. 바로 옆이니까 이웃 동네 가듯이 가고 수성구나 경산이나 가깝고 하니까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역끼리 서로 도우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수성구와 경산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도시는 수성 경산 경제협력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두 지역이 경제협력에 나선 건 대구 경북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23일 열린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는 수성구와 경산 일원에 도심 항공교통수단 이착륙장 등을 건설하고 미래 첨단 산업 특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고모역에 대구권 광역철도 신설역을 건설하고 대구권 광역도로를 만들자는 논의와 함께 보건소와 화장장 등 흩어져 있는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이야기도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스스로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거나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 협력, 공유하는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양도시가 우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수성구와 경산시는 2월 말까지 경제협력 기본구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두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성장해 나갈지 남은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제1차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40.2%, 반대가 38.8%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구 경북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40.2%, 반대 38.8%, 모름과 무응답이 21.1%로 찬반 격차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시민은 반대 의견이 1.1% 더 높았고 경북도민은 찬성 의견이 3.8% 더 높아 대구 시민보다 경북도민이 행정통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담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오는 3월 2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지산색강이 천연기념물 고니의 제2서식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천여 마리의 고니가 지산색강을 찾아오면서 생태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깃털을 가진 큰 고니가 구미 지산색강을 가득 메웠습니다. 몸통에 머리를 얹은 채 때늦은 낮잠을 청하기도 하고 줄지어 헤엄치며 동료에게 빨리 가라는 듯 부리로 콕콕 찌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에 속하는 큰 고니 천여 마리가 최근 구미 지산색강을 찾아오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가 20마리만 찾아와도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인데 구미 지산색강에는 천여 마리의 고니가 월동지로 삼기 위해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함께 지산색강에 서식하는 연뿌리와 갈대뿌리 등 고니의 먹이가 되는 수상식물들이 많은 것을 개체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큰 고니를 도심 속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은 구미 지산색강이 국내에선 유일하다며 생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바로 도심 속의 큰 고니 월동지라는 점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주 좋은 보배와 같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구미시의 관련 부서가 다 같이 모여 생태 관광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의 협의체 또는 노력체가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이 관광 자원화에 촉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적인 큰 고니에 대표적인 월동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미 지산색강 생태공원. 지산색강을 구미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23일 오후 3시 17분쯤 청도군 운문면 운문댐의 취수탑 내진 공사장 현장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작업자 한 명이 콘크리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도소방서는 5시 3분쯤 작업자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대구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추모비를 설치합니다. 추모비는 가로 3.5m, 세로 1.3m, 높이 2m 규모로 추모제가 열리는 3월 26일까지 와룡산 인근에 설치됩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여 만에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으로 현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주 안강 종친회와 유림들이 두류공단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로 악취 등의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민심이 둘로 나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매립장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지금은 작은 규모의 부지에 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주변에 추가로 땅을 매입해둔 상태라며 증설 등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인 절차와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선제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아이 지킴이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된 아이 지킴이단은 아동학대 신고와 아동복지 사각지대 발견, 아동 일시 보호, 지역 순찰 등 지역 내 아동 보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주시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스팩 1000여 개를 모아 경주 중앙시장에 기부했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아이스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경주시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2월 한 달간 모인 아이스팩 1000여 개를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세척한 뒤 시장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영주시가 풍기 홍삼 가공품의 품질 인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3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홍삼 농축액과 음료 등 80여 개 품목에 대해 품질 인증 QR코드를 교부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